동우 팜투테이블이 수천억 원 규모의 고창 일반 산단 내 신규 시설 투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새로운 투자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고창군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읍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여름철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정읍시는 무더위 쉼터 345곳을 운영하는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 전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만여장을 관리한 핵심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공무원노조 전북도의 관행적 인사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청과 14개 시군 간 상생화합하는 인사교류로 전환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최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동우 팜투테이블이 수천억 원 규모의 고창 일반 산단 내 신규 시설 투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고창 산단은 착공 후 10년이 넘도록 분양률 50%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네,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새로운 투자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고창군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군 고수면에 위치한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축구장 90개 면적에 달하는 부지 대부분은 잡초와 수목이 무성합니다. 이곳은 지난 2012년 1월 착공한 후 10년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분양률은 55%에 그치고 있습니다. 완공 예정 연도는 지난 2014년이었지만 시공사들이 사업 부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준공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500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를 약속했던 축산물 가공업체인 동우 팜투테이블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최근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우리에게 막 하지 말고 천천히 이거 우리 산업단지 이거 비워도 상관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저기 친환경을 제일 선호하죠. 이거 그냥 민가가 너무 가깝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친환경 기업 유치를 희망하는 거죠. 고창에서 저희 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 우려 업체들의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고창군은 친환경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치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그동안 부분적으로 진행했던 준공검사도 전체 산단을 기준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산단 관리 기본 계획을 철회를 하게 되면 이제 곧바로 준공검사 준공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공을 한 상태에서 원래 계획상의 그런 산업들, 특히 ESG 친환경 기업들을 유치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을 하는 친환경 기업을 저희들이 타겟으로 아마 방향을 우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걸 추구하는 기업을 우선순위로 하겠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하는 고창군. 환경오염 우려 업체를 배제하고 유치 기업을 찾아야 하는 새로운 과제도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 전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전북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만여장을 관리한 핵심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공무원노조 전북도의 관행적 인사 행태를 멈추고 시군 간 인사교류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북시군 공무원 노동조합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전북도는 부단체장과 5급 사무관을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관행적 인사 행태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도청과 14개 시군 간 상생화합하는 인사교류로 전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읍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여름철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정읍시는 폭염대책 전담팀을 꾸려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피해가 없도록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내 곳곳엔 그늘막 40여 개를 설치하고 무더위 쉼터 345곳을 운영하는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장마와 폭염이 겹치며 후텁지근한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이른바 더위 먹는 현상이 빈발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집계를 살펴보면 온열 질환자가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600여 명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목숨을 잃은 사람도 5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피해가 커지자 지자체들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와 얼음조끼, 그리고 시원한 돗자리를 제공하고요. 노인정과 어린이집 경우에는 냉방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늘막 쉼터와 그리고 안개비가 쏟아지는 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폭염 피해는 이처럼 사람만 겪는 게 아닙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7월 들어 가축 5천여 마리가 더위로 폐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더위에 약한 닭과 오리의 피해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또 해수 온도도 올라가면서 어패류도 걱정인데요. 연일 찜통더위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말 그대로 폭염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을 자주 드시고요. 한낮에는 논밭일이나 외부에서의 작업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우회전 잘못하면 큰 코 다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건데 도로에선 혼선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기자가 간다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입장이 돼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너무 슬퍼요. 그 애는 저보다 어린 애인데 우회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법이 바뀌었습니다. 7월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단 멈추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요. 도로는 달라졌을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살펴봤습니다. 평소 우회전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로 와봤습니다. 지금도 많은 차들이 교차로에 우회전을 하려고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이곳에서 바뀐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잠시 기다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더니 보행자 사이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보행자가 서 있는 때도 속도는 줄이지 않습니다. 정지선의 의미가 무색합니다. 이번엔 차를 타고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오, 막 저렇게 가도 돼요? 오, 여기도 막 간다. 그렇다면 어떨 때 우회전해야 할까? 내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일단 멈춥니다. 완전히 멈췄다 보행자가 없으면 출발합니다. 초록불일 때는 보행 신호가 아닐 때만 천천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면 일단 횡단보도나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췄다 출발하는 게 편합니다. 바뀐 법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물론이고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중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바깥으로 명시적으로 표출되었을 때를 단속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운전자 입장이 돼봤습니다. 보행자가 있어 멈췄는데 뒷차가 바로 경적을 울립니다. 지금 저한테 빵빵하는 건가요? 지금 저한테 빵하는 거죠? 앞에 보행자가 있는데 지금 저한테 비켜달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냥 갔다가는 제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였을 때는 그런 상황에 되게 위협감도 느꼈을 것 같아요. 촬영 중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건데 평소 같았으면 저도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니 헷갈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보행자가 없을 때도 멈춰야 하냐는 겁니다.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에 서행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 차량 전방 신호가 녹색이라면 천천히 진행하면서 우회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나가다 다른 차 또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신호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법보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무심코 또는 알고도 지나치는 게 아닌 멈춘 후 주변을 살피는 습관. 모르면 일단 멈추는 게 답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세진입니다. 김제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시내 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3차 고용 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법인 소속 시내 버스 기사로 4월 이전에 입사해 2달 이상 근무 중인 경우 해당합니다. 김제시는 앞서 지난해 9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생활안정지원금 23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기사님들의 고용 및 생활 안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대 국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늦어도 8월 초중순쯤 선출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차기 전북도당 위원장에는 재선의 한병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이끌었던 윤준병 의원도 차기 도당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